음, 안녕하세요. 같이 공부한 남자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농구먼에서 또 이렇게 입장 발표하거나 아니면 Q&A에서 질의응답 했던 것들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좀 정리하고 오전에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아직 제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딱 깔끔하게 보기 좋게 정리는 못했고요. 우선 그래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전에는 농구먼에서 이제 발표한 게 한 20가지 정도 한 주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 한 번쯤 체크하고 그리고 주말 통해서 그걸 제가 정리를 해서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료를. 그래서 먼저 지금 한간에 떠드는 소문들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엊그저께 또 누가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2021년 이제 시험에 대해서 뭐 인원수를 많이 줄인다, 아니면 시험이 없어진다, 아니면 경련으로 뭐 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자격시험에 대한 중지 여부나 따로 인원을 뭐 통제하고 줄인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검토된 바 없다고 하니까 저희는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1과목, 2과목 작성자가 달리할 경우에 각각에 대해서 1과목, 그 다음에 여기가 1과목, 여기가 이제 2과목이라고 하면 작성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과목에 따라서 학습해 주시고 과목에 따라서 답을 작성해 달라고 그렇게 했네요. 또 마찬가지로 같은 어떠한 같은 품목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복분자가 어떻게 됐죠? 1과목에서는 살아있는 이었는데 2과목에서는 그 기준 살아있는 네, 이런 문구로 썼던 부분들이랑 그리고 또 이 가로 부분이 좀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 가로 부분들까지도 좀 주의해서 봐주세요. 그래서 지금 2과목 관련돼서 잠깐 보면 이제 조금씩 정리를 이제 해 나가야 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거는 기본적으로 평, 수, 민데 이 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살아있는 에서 빼기 살아있지만 수정불량이 됐던 그것들 곱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1과목에서는 이 앞쪽으로 가로가 두 개가 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가로가 빠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들에서 빈칸 넣기가 나온다라고 하였을 때는 이 빈칸 넣기에 맞게 그렇게 좀 작성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순서는 변화가 없어요. 처음에 평균 결과모 지수에 살아있는 결과모 지수, 그 다음에 수정 불량으로 인해서 살아있었지만 수정 불량으로 인해서 고사가 됐던 그런 것들 순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보상 결과모 지수까지. 네, 1과목에 가로가 여기 쳐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과목 관련돼서는 2과목에서는 이제 가로가 이 두 번째부터 끝에까지 쳐 있어요. 끝에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원래는 기준 살아있는 빼기 그다음에 수정 불량으로 인한 고사 결과 모집까지였는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집수였잖아요. 그런데 이 가로가 아예 끝까지 쳐 있어서 이 마이너스가 또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가 또 플러스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가로 위치가 좀 다르게 되어 있다. 1과목에서는 여기까지, 2과목에서는 이 사이까지 되어 있다는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제가 계산 문제나 아니 이거를 쓰라고 하거나 할 때 부등호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참고하셔서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답변을 한 6월달 이후에 좀 안 하길래 답변 안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이나 어제 봤더니 답변을 계속 잘 달아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비공개로 답변된 부분이 많아서 저는 제가 볼 수 있는 공개된 답변들만 우선 추출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이제 계속 고민했던 게 비용에 대한 부분들,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일관성 있게 통일을 시켜놨더라고요. 먼저 인산 회가림설 관련돼서 저희 비용으로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공식 자체가 손해액 빼기 자기부담금 곱하기 비례보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어제까지도 말씀드렸던 게 이 잔존물 처리비용이랑 그 부분들이 이 안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용들이 비용 중에서 잔존물 처리 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이요. 그런데 이번에 다 일관성 있게 이 모든 비용은 비례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보상도 없고 아무튼 다 그냥 별도로 계산한다. 모든 비용은 비용은 별도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따로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농구먼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비용은 일부 보험에 따른 비례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례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중복보험 있었잖아요. 중복보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삼에 대해서 이제 중복보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다른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각각에 대한 그 보험사의 보험 가입금액의 합이 보험 가입보다 클 경우에 이제 그 뭐 두 개의 회사나 뭐 다른 계약의 회사들끼리 안분을 하거나 비례해서 따로 이제 손해액을 나눴었잖아요. 안분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관련됐던 이런 보험금에 대해서 이 손해액을 어떤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이나 보험금 기준으로 해서 안분을 할 때 이때 자체에도 이 비용 같은 경우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따로 이렇게 계산해서 손해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손해액은 이렇게 구하시고, 그다음에 잔존물 처리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5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이 비용들은 따로 이런 별도로 보상 비율을 이런 것도 적용하지 아예 않는다고 하네요. 그거는 좀 약관에 따라서 뭐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따로 근거는 없지만 이때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가져가지 않고 순전하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그 부분만이 이제 보험금이잖아요. 그 보험금에 대한 부분들만 따로 이렇게 가져간다. 그래서 보험금이랑 추가 비용들은 별도로 따로 계산을 무조건 한다고 여기서도 중복보험에서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감귤, 동상해 피해율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주계약이었던 과실손해 피해율,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었죠. 수학전 사고에다가 1 빼기 수학전 사고 피해율을 더한 값에다가 아니, 더한 값이 아니죠. 지금 따로 별도죠. 이 부분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존 공식이 수학전에 사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피해율, 그다음에 과실손해에 대한 피해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 과실손해는 전부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전체에서 수학전에 사고 난 것들은 좀 차감하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을 이제 적용한 값을 두 개를 이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전 사고 피해율, 이거는 그러면 과실손해 피해율이 되겠죠. 그것들을 이제 합쳐서 전부에 대해서 전체 수학전 사고 피해율이나 아니 미보상 비율이나 과실손해 때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그 중에서 큰 값 하나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사고만 있으면 이때 한 번만 쓰는 거고, 이때 사고만 있으면 이때 한 번만 쓰는 거고, 두 사고가 같이 공존하면 이 공존된 피해율 중에서 사고 중에서 가장 큰 미보상 비율 한 번만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번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했던 피해율을,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피해율을 저희가 동상회 때 그대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농구먼에서 발표한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기사고 피해율과 주계약 피해율을 미보상 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동상회 잠시만 표현을 거나 제가 이걸 따로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약간 좀 미숙하더라도 좀만 이해해 주세요. 그다음에 과실손해 이 부분에다가 동상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이 두 개가 많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쪽에 미보상 비율이 존재하고 이때도 미보상 비율이 이제 존재할 수 있잖아요. 하였을 때 이 동상회 때 쓸 때가 지사고 피해율과 그다음에 주계약 피해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거는 이제 이거를 명칭 자체가 주계약 피해율이라고 정의를 해줬네요. 이쪽에서요. 주계약 피해율이라고 정의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기사고 피해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보셨다시피
주계약 피해율에, 그러니까 주계약 피해율, 여기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했던 맥스 값을 했던 값에서 미보상 비율을 반영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기사고 피해율에서는 이 수학전이나 과외손해 때 나왔던 그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피해율.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계약 피해율에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하면 안 된다. 빼줘야 됩니다. 아예 차감을 한 상태에서 나온 피해율이 이 기사고 피해율이라고 하네요. 거기에 만약에 이게 지금 동사회 같은 경우는 12월 1일 날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잖아요. 2월 말일까지 때 만약에 12월 10일 날도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12월 만약에 한 30일 날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 12월 10일 날 이 동사회 기간에 그 전에 어떤 피해율이 발생하면 그 피해율을 더한다고 하네요. 그 피해율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동상회 기간 내 어떠한 또 이전에 사고가 있으면 그 사고에 대한 피해율을 더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이제 동상회 때 발생했던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더한 값에다가 동상회 때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서 가져간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손해액 산정할 때 썼던 부분이요. 손해액. 그다음에 주계약 피해율은 자기부담금을 구할 때 사용했던 피해율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미보상 비율이나 수학전이나 과외손해 때 적용했던 미보상 비율을 그대로 다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계산 산식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거 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동상회 때 손해액과 자기부담금을 써야 되는데 이 동상회 때 손해액은 여기서 기사고 피해율이라는 것들이랑 이 주계약 피해율인데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자기부담금에 쓰는 주계약 피해율은 이 과실손해 때 나왔던 피해율 곱하기 이제 미부상 비율까지 적용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고 근데 이 기사고 피해율은 과실손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학전 사고 피해율과 수학전 그러니까 과실손해 때 피해율을 합친 값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 미보상 비율을 적용했던 부분을 차감한 피해율에다가 여기서 피해율은 과실손해 때 미보상 비율 미반영한 거에다가 이 기사고 피해율이라고 하니까 그 동상의 기간 내 따로 이때 동상의 피해율 이때의 피해율은 지금 금차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지금 이번에 금차라고 하면 만약에 12월 10일 날 사고가 한번 나고 12월 30일 날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났었을 때 이렇게 사고가 여러 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고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10일 날 발생했던 피해율을 또 플러스를 시켜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고가 두 번 났을 경우에 지금 이제 조사가 이제 금차에 대한 부분들은 12월 30일에 대한 피해율이 또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엔 또 그렇게 해서 동상회 때 뭐 어떤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마 근데 미보상 비율이 동상회 때에 대한 미보상 비율로만 지금 명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이 미보상 비율의 범위가 맥스 값이 아직 따로 나와 있는 부분 없으니까 아무튼 동상회 때 미보상 비율이 존재하면 그 미보상 비율 값을 가져다 쓰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관련돼서 보면 여기서 기사고 피해율과 주계약 피해율이라고 했던 부분들. 그래서 기사고 피해율은 통상적으로 이전에 사고 났던 피해율을 다 앞에 말씀드렸던 수학전, 그다음에 과실손해, 그다음에 동상의 기간 내에서도 이것보다 더 빨리 난 것들에 대한 피해율을 다 합친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주계약 피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전에 봤던 수학전 사고 피해율에다가 1 빼기 수학전 사고 피해율, 과실손해 피해율을 했던 거에서 어떤 수학전이랑 과실소해 때 미보상 비율이 좀 큰 값, 그 값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그 부분이 이제 주계약 피해율이라고 하네요. 주계약 피해율은 자기부담금, 그다음에 기사고 피해율은 손해액 산정할 때 그렇게 산정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기존에 문제 한 몇 문제 있었던 거 또 수정을 이제 할 거예요. 수정을 한 다음에 그때 예시 문제를 한번 만들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이제 감귤에 대한 이제 미보상 비율에 대한 정의 같은 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귤의 산식상 미보상 비율은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아예 해줬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오디는 업무방법서를 수정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수정된 내용을 봤는데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직은. 다음으로 원해시설에서 그때 시설 작물에 대한 주계약 보험료 이쪽 부분들 저도 잠깐 좀 약간 오해했던 부분도 있고 제가 또 실수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었는데, 저희가 보험 공식 자체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또는 종별 보험료율을 구해서 또 주어지면 그걸 또 쓰고, 또 부보비에 따른 할증계수, 그래서 이게 뭐 1.69부터 해서 1까지, 그러니까 50%에서부터 100%에 대한 각각에 대한 부보비에 따른 할증계수 값들이 있었잖아요. 그 값에다가 단기 요율 적용지수를 곱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저희가 암기해서 이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당연히 이게 보험 가입 금액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부보비율에 따른 할증 개수이므로 할증 개수만을 사용해 적용 보험료에 적용합니다. 따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희가 했던 게 부보 비율도 곱하고 그다음에 할증 개수도 제가 곱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보 비율을 곱하지 말고 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이 부보 비율을 곱하면 저희는 제가 가입 금액 자체가 이제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가액이 1천만 원짜리인데 내가 이제 부보 비율 50%만 들을래 가면 보험 가입 금액이 500만 원만 가입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한 거는 이 부보 비율이 적용된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했던 게, 만약에 가액을 1천만 원으로 줬다, 가액 자체를, 이거에 대한 가치를 이제 보험 가액이라고 하면 그거잖아요. 그 목적물의 최고가액이니까 그런 부분들이니까 가액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부보 비율을 적용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고, 그러니까 1억짜리지만 1천만 원짜리지만 내가 부보 비율로 한 500만 원치만 보장받을게 한 게 이제 부보 비율이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만약에 주어지면 여기다가 부보 비율을 곱하지 않겠습니다. 부보 비율을 곱하지 않고 그냥 할증 계수값만 곱한다는 거. 근데 대신 이런 가액이 나왔다거나 하면 이 가액을 부보 비율을 적용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이제 할인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주어졌을 때랑 보험 가입 금액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게 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보장 생산비랑 보장 생산비에다가 시설 가입 면적이잖아요. 시설 가입 면적.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보험 가액입니다. 보험 가액. 이때는 부보 비율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또 이것도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출제자가 보험 가입 금액을 부보 비율이 반영된 보험 가입 금액을 주었는지, 아니면 이 보험 가액 자체를 주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부보 비율을 적용할 여부는 따져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명칭이 되어서 주어지면 부보 비율 적용하지 않는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또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맥스 A 값 쓸 때 맥스 A 값 쓸 때 맥스 A 값으로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그다음에 착과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 구성률까지는 따로 이제 뭐 다 들어간다고 맥스 A 값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하나 또 있었던 게
이렇게 저가 종료 이전에 차과 손해가 있었을 때 한번 업무 방식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네, 이때 저희가 저가종 이전에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저가종 이후에 이 착과손해로 선정되었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60% 이상이냐, 60% 미만이냐, 60%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 착과수에다 5%를 곱하거나 아니면 5%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하느냐.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맥스 A 값으로 쓸 수 있냐 없느냐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근거를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계산 한식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때 여기서 보면 착과 비율. 네, 여기 나왔네요. 지금 이제 별표 6번에 보시면 이때 산정했던 이런 비율들에 대해서 우선은 상기 계산된 감수가일수는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량에 합산을 하며 그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피해율로 인식함. 그래서 이 착과 피해율이란 의미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착과 피해 구성률이랑 똑같은 개념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농구원에서는 이렇게 자연재료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 감수가 있을 때 나오는 이 착과 피율이 적과 후에 착과 피해 구성률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렇게 또 친절하게 또 물어보셔서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네요. 농구원의 답변에서는 통상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착과 피해율도 같이 넣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적과 종료 이전입니다.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착과 손해를 구할 때 나왔던 그 5% 또는 5%에서 곱하기 40%분의 전체 100%에서 빼기 착과율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쪽 착과 피해율로 해서 맥스 A 값을 쓰겠다. 그래서 적과종 이후에는 저희가 어떠한 뭐 피해 구성률을 하더라도 낙과건 뭐 낙엽률이건 뭐 사고당해 착과수건 그런 구할 때 맥스 A 값을 무조건 쓰잖아요. 그때 착과 피해율로서 착과 손해에 나왔던 그때 그 피해율을 적용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다음에 미보상 비율 적용하는 부분들 또 제가 또 이 부분도 잘못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결과값부터 한번 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할 때 이 같은 상태 아니면 같은 기타에 있었을 때는 그 중에서 이거를 합산 안 하고 그냥 최고값, 맥스값, 최고값만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상태 이쪽으로 갔었을 때는 이제 합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기타도 똑같이 이런 제추 상태나 병해충하고 똑같이 이쪽 방면으로는 합산 안 하고 그냥 최고값만을 쓴다고 그렇게 최고값만 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답변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제초나 병해충은 맞아요. 그렇게 하면 맞는데 근데 기타 같은 경우는 합산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최고값을 쓰는 게 아니라 합산을 한다고 하네요. 합산을 아예. 기타는 그냥 무조건 합산. 이게 관련돼서 근데 무조건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같은 시비관리로 처음에 시비관리로 10% 그다음에 또 다른 시비관리로 10%가 되면 당연히 이건 이제 최고값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직 이런 의미는 없지만 그런데 기타에 관련돼서 생리장애가 5% 그다음에 시비관리가 10%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것 중에서 큰 값을 썼지만 여기서 지금 농구원에서 발표한 거는 이 10%와 5%를 다른 별개의 기타로 봐준다. 그래서
만약 해거리가 5%, 조방재배가 5%, 만약 농지 상태에 대해서 뭐 10% 이런 피해 발생하면 이것들을 다 다르게 해서 합산을 한다. 한번 농구먼의 답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기타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합산을 해서 처리하며 이 병해와 충해는 따로 분리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해와 충해는 따로 분리하지 않고 최고값을 쓰고 그 다음에 기타는 따로 분리를 해서 통상적으로 합산을 한다고 하네요. 그 부분들까지. 그럼 또 제가 또 이거 예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제 약 한 30페이지 되는 것들 오전 내내 준비하다 보니까 좀 덜 준비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쉬는 시간 통해서 이걸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깐 쉬면서 지금 좀 전 말씀드렸던 거 좀 참고해 주시고 또 개인 공부 좀 해주세요. 다시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농구본 자료들 질문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